제 방식의 좌표 방식의 이런 그 어떤 필요한 게 호텔 아니면 공장 이렇게 이런 그 좌표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매몰돼 사고 나기 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현재 이종 그 가짜 유성 방해에 달았더니 벌어진 놀라운 일 YTN에서 이렇게 보도한 이 내용은 그렇죠. 가격이 200만 원. 제 거는 간단한 구조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몇만 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광산 같은데 이제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수십조 분의 수천조 분의 일로 쪼개고 수백조 분로 쪼개가지고 광산도 그 내부를 그렇죠 좌표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들이 광산의 통로를 팠잖아요. 그 통로 안에서도 그래서 가로 세로 수백만 수만 분의 일로 해서 그 통로를 쪼갤 수 없습니까? 수만 분의 쪼갤 수 있죠. 통로가 어디로 돼 있어? 제가 상수도관, 하수도관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것을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통로들을 어디를 짰을 때 전체 광산이다 그러면 그 통로 전체 산의 높이와 높이 같은 걸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광산의 위치를 가로 세로로 컴퓨터 계산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 갱도를 팠다 그러면 거기 골착을 했으면 그쪽 부분을 지하철이라든지 지하 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위치를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수도관, 하수도관, 각종 모든 전기솔로 이렇게 모든 이런 것들도 다 그것도 좌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디 지점이 있는지 사고 났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광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안에다가 좌표 방식으로 광산 전체 또는 자기네들이 파놓은 그 광산의 그 터널 갱도의 전체 어디에 파놨다라는 것을 좌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그거를 송수신 구조,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 됩니다. 또는 거기다가 지하에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지하는 잘 안 들어가니까 신호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하에 가까운 데서 중계해주는 제 방식의 파형이 트는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중계해주는 기능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갱도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선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 관을 유선관을 넣어가지고 실내 CCTV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실내 CCTV에서 거기서 무선 송수신을 통신을 해주면 됩니다. 실내 CCTV를 닫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에다가 광산 같은데 유용한데 실내에다 CCTV 달아라. 거기다 무선 송수신 구조까지도 가능하도록 해라. 이런 방식의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매몰됐을지라도 전기가 이제 따로 독립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이제 유선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뚜렷한데 실은 갱도 같은데 정확히 굴착하는데 그 부분을 CCTV나 또는 따로 카메라 촬영 장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이제 촬영을 하면 이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쪽 선하고 꽂거나 아니면 무선 송수신 구조로 인해서 곧바로 전송돼서 갱도의 굴착 상황 이런 것들을 진척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관찰하고 공사 중단시킨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유선으로 CCTV하고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같이 가지는 CCTV가 이렇게 있어요. 유선이 돼요. 근데 무선 송수신 구조까지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신호를 위치 신호를 갖다가 발생시켜 주거나 이 안에는 정보를 그러니까 CCTV가 있어요. CCTV 있는데 갱도 안에 자기 위치를 갖다가 그 신호음처럼 삐삐삐삐 해준다든지 소리 음성까지도 굉장히 큰 소리로 비상벨을 하는 것처럼 내주고 위치 신호를 갖다 신호를 발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 기술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거 설치하면 됩니다. 200만 원 정도 저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매몰됐을 때 미리 갱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어떤 지점에서 못 들어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CCTV를 갱도 안에 다 설치를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CCTV는 신호가 안 되거나 그 CCTV로 그 상황을 보거나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갱도가 중간에 무너졌다 그러면 그 앞에 CCTV는 이게 통로, 이게 그 플라스틱 관이 됐든 잘 깨지지 않는 관을 통해서 선을 이어주고 거기 있는 CCTV는 살아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CCTV가 살아있지 않다. 그럼 근데 대신 신호는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전 세계에서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좌표 방식으로 하면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등산이나 어디 같은데 갔을 때도 손목 같은데 어린이 위치 신호를 갖다 발생시킬 수 있는 비상시에 삐삐삐삐 불빛 이거 저 어린이 손목이라 얘기를 했죠. 어린이 어디 놀러 갔을 때 신호를 삐삐삐삐 하고 소리도 불빛도 번쩍번쩍 해가지고 이걸 하거나 이렇게 전화번호 그 방식을 제가 옛날 등산할 때나 그런데 할 때도 비상할 때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래갖고 위치 신호까지 해주면은 그 위치 신호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스마트폰 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앱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고지입니다. 그럼 광산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손목에다 달고 작업하는데 귀찮으면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위치 신호를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 신호 안에 여기 좌표 방식에 위치 신호가 들어가겠죠. 저 방식에. 그러면 광산 안에 위치 신호를 파악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는 다 이런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전부 다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기술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비상벨, 제가 예전에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신의 신변보호가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안에 앱처럼 해가지고 보안 회사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비상벨을 누르면 앱으로 들어와 있겠죠. 누르면 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이렇게 이상을 듣고 화면을 이렇게 범인이 이럴 때 못하잖아요. 촬영 못하잖아요. 그럴 때 자동 녹음하고 그 상황을 촬영하고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는 이것을 뺏겼을 때를 대비해서 작은 제가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이것을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호 연결을 하고 스마트폰 뺏겼을지라도 시내 곳곳에 이것을 보안회사에서 달아놓으면 여기서 무선 송수신 구조를 해가지고 112 딱 비상벨을 누르면 이 사람의 긴급 그 구조 신호다라고 생각하고 송수신 구조를 가는 거 신호를 입출력하고 음성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음성 기능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음성 기능은 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상벨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휴대폰 뺏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냈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CCTV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위치 신호를 갖다가 어떤 데 대규모 사업장이다 불났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불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위치 신호를 갖다가 거기다가 장치 송수신을 위치 신호를 갖다가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대규모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잘 타지 않게 몇천도 되는 천 몇백도 되는 화재 속에서도 거기는 보호가 돼 가지고 위치 신호를 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전 좌표 방식으로 하면은 사전 좌표 어떤 대규모 물류센터다 그러면 사전 좌표가 다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어떤 좌표에 어떤 작업병이 있고 어떤 좌표에 어떤 작업장이 있고 어떤 좌표에 작업장 이거를 정확히 기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신속하게 어떤 작업장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있다 이런 거 어떤 작업장에는 무슨 물품이 들어있다 이런 게 좌표 방식의 저장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렇죠. 내 물건을 어디다 적재적소에 저장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반도체나 반도체 저장 장치, 구글 같은 대규모 저장하는 방식 또는 물류센터에서 저장을 할 때 여기에 무슨 물건이 있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좌표 거기 수십만 분의 1이나 수만 분의 1을 쪼개가지고 좌표를 숫자로 표시하고 가로 세로로 위로 1cm 단위로 해서 어디 좌표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어떤 물품도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모든 물품을 숫자로 표시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이게 그래서 반도체나 반도체 저장재, 구두 같은 대규모 저장 장치에서 쓰이는 좌표 방식과 숫자 방식의 입출력 구조, 저장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술을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좌표 방식을 쓰실 때는 저한테 반드시 기술료를 주시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제발 바랍니다. 네.
또 삼성에서도 이런 것도 위치 맵 해가지고 제 방식의 전표 방식으로 해서 맵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아니 삼성이 안 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재기술 구조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 소송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한테서 기술을 사신 분이 그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기술이 왜 거기 다 들어가 있으면 내가 거기 회사의 비밀을 알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술을 내 기술이 이렇게 내가 그쪽 회사의 기술을 다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을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을 쓰다 보면 수없이 들어가는데 왜 내 기술 구조가 몽땅 거기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